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장. 네,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 코스닥은 아쉽게 상승 전환하지 못한 채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위드 코로나 초안이 공개되면서 수급도 돌아오는 양상을 보이며 호우장 회복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종목별로는 희비가 뚜렷했죠. 지난주 연일 강세를 보였던 콘텐츠주, 차익 실현 보이면서 오늘 낙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요. 한동안 쉬었던 조선주는 이 수주 성과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에너지 대란 속 반사이익으로 원전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오후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발표되면서 그 기대감에 소비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은 이렇게 위드 코로나 관련 보도나 이슈가 나오면 항공, 여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노래방 등 이 놀자주 이렇게 모든 섹터가 강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컨텐츠 전반에 이 훈풍이 부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분석하고 이용해서 시장의 훈풍, 나의 포트에도 종목에도 고스란히 훈풍이 불 수 있게끔 이용하는 게 훨씬 중요할 텐데요. 큰 숲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 그 숲에서 좋은 나무를 고를 수 있는 안목, 나무를 고르면 끝이냐, 그 나무를 언제 들고 빠지냐,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 전략과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할 오늘은 시황 선생님 반재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대표님의 누적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선생님의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의 높은 상승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167%의 높은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버킷스튜디오 60%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명신산업, 포스코엠텍 역시 26, 23%의 높은 두 자릿수대 높은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CIS 세 자릿수입니다. 113%의 높은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휴박스 48%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 그리고 현대위아 25%, 3기 22%의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공략해 주셨던 시크릿 종목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바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48%에 가까운 누적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엔터 35%에 가까운 상승률 보였고요. 한전산업 역시 33% 가까운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제가 보전, 명화, 키다리 아저씨로 힌트를 준 종목이었죠. 키다리 스튜디오 장중 24%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힘 있는 종목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시황 선생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3333 324번입니다. 3333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는 장중 실시간 시장 교육 분석뿐만이 아니라 장 끝나고 내일장에 대한 대비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준비한 이 시크릿 종목 공개에 더불어서 종목보다 중요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무료 교육 링크가 공유가 되는데요. 이 무료 교육에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 전략하는지 분석 방법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모두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이 기회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코드가 바뀌어 참여가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1시간 방송 함께하면서 3333 입력해서 이 기회들 전략까지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나의 포트에도 든든한 종목 담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대표님 바로 안 만나볼 수 없겠죠?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튼튼하게 대비해보죠. 출동 수익 특공대 바로 출동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주도주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뭐 미국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주식의 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섹터가 강할까 해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 종목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산중공업. 뭐나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굉장히 14%대의 강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HMM을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서 많이 못 가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낙폭과대주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많이 실적 대비 뉘인 종목들이 잘 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고요.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있죠. 매수 매도 타임을 꼭 드립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그랬고요. 그래서 같이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거의 다 이제 수익권 물론 사실 예전에 엄청난 시세가 났을 때 그때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한 번 수익 나면 또 수익을 내고 싶죠. 항상 이게 욕심은 참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종목을 잡으려 들어갔다가 아이고 한 25,000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한 석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좋은 수익 가져가셨고요. 이것도 잠깐 살펴보고요. 일단 오늘 시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인들이 좀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좀 빠졌는데 전체에 대비해서는 사실 뭐 좀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죠. 왜 그러냐? 지난주 미국 시장이 물론 좋았던 종목은 좋았지만 우리가 특히 관련된 나스닥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나 조금 가고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안 좋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시장도 장 초반에 사실은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한 10시 넘어서는 굉장히 좋았죠. 결과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쌍매수가 됐는데 이런 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이것이 이제 쌍바닥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투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일단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관들이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도 많이 베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도 역시 금융투자가 기관투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드린데 이렇게 그렇죠. 연일 그 금융투자 쪽에서 그죠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연일 굉장히 강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금은 조금씩 조금 빠지고 있는데 외인들은 좀 샀다 팔았다 왠지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단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좀 배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배경에는 외인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으면 외인들 빠져나갈 것 같았는데 많이 안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환율이 거의 1,200원대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1,169원 아까 이거는 뭐 시간이 지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1,160원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뭐 거의 50여일 만입니다. 50여일 만에 1,160원대로 그리고 환율이 좀 내려오면서 외인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이런 것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약간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중국의 헝다가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사실 오늘 좀 불안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미국 시장 금요일 안 좋았어. 그렇죠? 이 정도 이제 상식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았으니까 우리도 얼른 차익 실현하자 하면서 좀 빠지다가 들어 올렸죠. 결국에는 이 시간대 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약간은 좀 빨간불이긴 한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그 방향성이 오락가락 좀 하고 있죠.
정확한 상방향인지 하방인지 어쨌든 방향은 잡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여러분들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좀 그래도 비교적 강력하게 베팅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은 약간 좀 왔다 갔다 진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데 주봉을 보면 그렇죠?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래서 어제만 해도 이 정도는 괜찮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좀 빠지더니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인데 어쨌든 이쪽도 아까 보니까 금융투자가 좀 베팅 좀 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우존스 사실 조금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나스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이게 나스닥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우존스는 이제 전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오늘 은행주도 나쁘지 않았죠.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배당을 또 연말에 준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은행 관련해서 물론 하루의 상승폭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축적되다 보면 좀 잡아내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우존스 전통 산업 쪽은 좋았는 반면에 근데 이제 역시나 나스닥 그러니까 새로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 신성장 산업이죠. 이런 쪽은 금리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 지금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초반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영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부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아침에 좀 불안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텔이, 여러분들은 인텔 프로세서 맨날 여기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무려 11%, 거의 12% 가까이 그 큰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지수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올라왔어요. 그 부분도 약간 좀 제가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는데 그래서 주말 동안 무슨 얘기 많았다? 올라가다 또 쌍바닥인다 이런 얘기 많이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후에 좀 많이 좀 들어올렸고요. 그런 데는 또 기관 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뭐 일단은 양봉은 나왔네요. 네. 그리고 대만도 일단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이죠. 네, 그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중국, 일본과 이제 영향력이 예전만 하진 못합니다. 그렇죠? 일본은 거의 뭐 미국 바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 무슨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다 하나 더 악재를 들은 게 헝다 이야기였었죠. 그렇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당이죠. 일당이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약간은 농담 반 우스갯소리로 파산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헝다가 어쨌든 일단은 기사회생하면서 조금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모습이 이제 또 저쪽에서 볼 때는 저쪽 경제 못 믿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악재는 조금은 중국에 대한 헝다에 대한 악재는 조금 가셨다. 그리고 아까 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그래서 좀 안정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오늘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는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위드 코로나 아까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위드 코로나 경기에 좀 살아날 수 있다. 뭔가 소비가 진정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면 뭐 화장품 쪽도 뭔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을 보면서 우리의 시장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현대차, 기아차 이제 시총 이제 9위, 10위 사실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많이 밀렸는데 어쨌든 오늘 좀 좋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사실은 인텔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좀 하락폭이 지난주 금요일 컸었는데 오늘 다행히 왜 이런 상관관계가 반대죠? 되었는지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 증시 흐름과 또 아시아 증시 흐름, 그 영향으로 오늘 시장 전약 후강이 어떻게 양상되었는지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공략해 두셨던 종목들, 그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상승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선생님의 최근 상승 시크릿 종목입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48%에 가까운 상승률 보였고요. JYP엔터 35%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한전산업 역시 33%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시크릿 종목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25%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장중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시크릿 종목 이렇게 양봉 기온이 가득합니다. 그 종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3333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이 시크릿 종목 공개에 더불어 공략할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종목과 더불어 그 타이밍까지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황 선생님의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출동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인텔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역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하회했다. 사실은 엄청나게 모자랐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반면에 인텔은 조금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거의 뭐 11%, 12%에 가깝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죠.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그렇죠? AMD라고 하는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력하게 떠오르는 강자가 있고 그리고 애플, 구글 등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느낌을 주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인텔 보자고 이거 하는 건 아니죠. SK 하이닉스. 근데 반면에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좀 불안한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쨌든 캔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갭이 약간 개파락이 좀 있었죠. 개파락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메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이닉스는 인텔에 비해서 강했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인텔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굉장히 3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이 실적 좋은데 왜 이래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전반적인 시장에 이제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반영이 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사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이 사이의 갭을 오늘 메꿔버렸어요. 사실 이제 장 막판에 조금 밀린 게 좀 아쉽긴 한데 10만 다시 이상 올라왔고요. 그리고 인텔과 대비되는 부분, 인텔은 자기의 원래 강했던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한테 이제 추격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주력을 하고자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하이닉스한테 매각을 하죠. 하이닉스는 그것을 인수를 해서 사실 이게 큰 돈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그 마켓시어를 굉장히 늘려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 향후 전망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도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급적인 면에서는 하이닉스, 웨이민가 또는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어제 이제 이게 하이닉스 이야기를 드린 거는 주도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도주가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사실 뭐 결과는 지나봐야 되죠. 주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요걸로 보면 그렇죠?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게 있죠. 테슬라는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죠. 그리고 현대차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 부분의 어떤 마켓시어를 이제 많이 깎아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가 의외로 좀 대응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당
그러니까 5,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600만 원 이상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의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좀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재고가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 요인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영업 비용, 마케팅 비용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는 약간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시총이 거의 1,000조에 가깝습니다. 저희 1,000조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그 10분의 1도 안 되죠. 지금 10분의 1이 뭡니까? 2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전기차 사업부 요것만 가지고도 만약에 미국 시장에 있었으면 만약에 있었으면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리드 또는 그 수소차 있죠. 수소차.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았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뭐 테슬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역시나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대차 또는 현대차 그룹의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10월 5일 날 바닥 찍고 올렸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12.17%이지만 그래서 반등장 초기에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N자 반등 파동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올라온 만큼 그다음에 조금 약간 누였어요. 그다음에 오늘 1.69%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뭐 이거는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제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변 종목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1년 6개월 또는 2년 정도 적금 부으라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왜냐하면 듀얼이죠. 두 가지의 듀얼 전동화인데 하나는 전기차, 하나는 수소차. 두 가지 라인이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수소차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는 물론 그 사이에 먼저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더 많이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쪽에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사실 뭐 다 좋지는 않아요. 다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현대차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위아가 사실은 좀 더 활발하죠. 변동성이 더 큽니다. 네, 거의 뭐 배입니다. 25.34%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25.34%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몇 번 많이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미리 바닥 먼저 찍고 먼저 들어 올립니다. 그게 무려 25% 정도 돼요. 그리고 좀 쉬었죠. 그 다음에 오늘 4%.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N자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저항선이 딱 걸려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뚫으면 이렇게 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르죠. 만약에 시드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형 종목을 좋아하시는 성향들이 있으실 거고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골고루 그래서 이 섹터별로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현대위아도 오늘 뭐 어쨌든 수급이 많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신산업이죠. 그래서 테슬라면 또 따라오는 게 또 명신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핫스탬핑해서 차체를 가볍게 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건데 역시 뭐 현대차 그룹에도 많이 납품하지만 테슬라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의 현대위아처럼 25.7% 현대위아도 조금 상승이 좀 더 높네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들 말씀드리고요. 역시 바닥에서 찍고 돌리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오늘 21선에서 이렇게 찍고 돌리는 사실 오전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반등하다 조금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 때문에 오늘 시장 초반에도 좀 이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를
아주 매수의 적기로 삼고서 들어오신 분들, 과감하게 들어보신 분들 계신데 제가 자동차 종목 하나 추천을 드렸었죠. 물론 이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 종목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21선에서 찍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6%인데 제가 아침에 드렸던 종목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이제 3%대니까 굉장히 나쁘진 않죠.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미리 돌리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거의 뭐 10며칠에 나왔었는데 올해 10월 5일 정도. 그래서 미리 돌린 종목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사실은 좀 그래요. 보니까 이것도 10월 5일 날 바닥 찍고 돌립니다. 물론 자동차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3.55%. 그리고 사실 요거보다 좀 더 이 섹터 내에 좀 강한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좀 다시 그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 오늘 인터넷 통신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오전에 좀 힘드셨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장비, 5G 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이 통신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그죠?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돌릴 수 있었다라고 어떤 공통점을 좀 찝어낼 수도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몇 종목이 있죠.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여러 종목 중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또 원픽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인들이 들어오고 프로그램, 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흐름을 끌어가는 이 대장주 차트 분석을 통해서 큰 숲을 바라보는 방법 교육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 흐름 부족하다, 더 깊은 주식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방송 중에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 형성되니까요. 참여 코드 번호 3333 입력하셔서 방송 중 외에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QR코드 활용하셔서 대응 전략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장하셔서 든든하게 내일장 또 이번 주당 대응까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크릿 종목 공개만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대표님께 오늘 또 아침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대표님, 네. 오늘 아침에 인터넷 활용하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안 불편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인터넷에 맞아요.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표님이 함께 계셨던 노란톡방에 여러분 저도 사실 함께 있는데요. 그 방에서도 인터넷 불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뭐 대표님 어떻게 맞습니다. 하나요? 네. 하지만 여러분 대표님께서는 인터넷 이렇게 불편할 때 여러분 인터넷 불편하시죠라는 공감보다 여러분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돼요라고 시장 분석을 오히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놓치시는 이 시장 분석 흐름
노란 톡방에서는 전문가님과 대표님과 낱낱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 할 수 있냐고요? 바로 노란 톡방인데요. 카메라 어플만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333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슈도 시장의 흐름의 분석에 맞게 또 종목으로 함께 연결 지을 수 있구나라고 방법 힌트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대응 전략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께 제가 드렸던 이 질문, 인터넷 불편함 없으셨어요? 라는 질문에도 사실상 오늘 시크릿 종목 힌트가 속해 있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통신과 대표님. 관련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 관련주 5G와 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쉬운 힌트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영어 이니셜로 되어 있고요. 오늘의 시크릿 종목 5글자입니다. 5글자고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저의 에피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글로 이야기를 하지만 얼핏 들으면 또 영어 이니셜이 들려요. 그 이니셜을 귀 쫑긋 하셔서 펜에 열심히 종이를 써서 그 나열을 하면 그 이니셜, 5글자 이니셜이 오늘의 시크릿 종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귀 쫑긋 종이랑 펜 준비하시고요. 바로 힌트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사실 저는 평소에 굉장히 덤벙대고 덜렁거려서 물건을 잘 놓고 다니고 잃어버리는 편인데요. 방금 전에 가방에 지갑 넣어놓고 어딨지 찾고 통화하면서 잠깐만 나 핸드폰 어디다 뒀지? 라고 찾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힘든 정신없는 월요일 아침에는 그 전날 밤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놓습니다. 현관에 가져갈 물건을 싹 세팅을 해놓고 나가기만 하면 되게 준비를 해놓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딱 깔끔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죠. 여유 있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근길에 이제 버스 정류장을 가는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오늘 화장이 매우 잘 됐나? 대표님, 사람들이 저를 왜 그렇게 쳐다봤을까요? 진짜 다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뭐 앵커님의 뭐 어떤 미모 때문이지 어머.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 아니었는데 네. 통과!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통과! 굉장히 원하신 만족스러운 것에서, 네. 답변이었고요. 그런데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오늘 좀 화장이 잘 됐나? 그래서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놓고 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지 해서 그 정류장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왜 놀랐을까요? 그렇습니까? 예뻐서? 예뻐서 놀랐을까요? 자기 모습에 반했나요? 제 모습에 반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 저 혼자 이미 위드 코로나, 탈 코로나 시대로 홀로 맞아서 노마스크를 저 혼자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나 오늘 화장 잘 됐나?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재빨리 집에 달려갔죠. 집에 달려가서 마스크를 찾는데 또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 SOS를 쳤죠. 엄마, 마스크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지? 어머니께서 찾아봐. 거기 아래 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아래? 아니, 거기 선반 RF에 있지. 아니, 아래 있다는 거야? 앞에 있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도 회사에서 정신이 없으셨던지 거기 선반 RF에 있지. 라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이씨 모르겠어 끊어. 하고 서둘러서 마스크를 찾지 못한 채 천으로 된 마스크를 급하게 빨지 못한 그 빨래 더미에서 찾아서 급하게 쓰고 오늘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 혹시 저희 엄마와 제 대화에서 언뜻 한글이지만 언뜻 영어가 들리지 않았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선반 RF에 있지. RF에 있다고? 거기가 어디야? 아이씨 모르겠어. RF에 있지. 아이씨. 여러분 분명히 한글의 대화인데 영어 알파벳이 들렸어요. 자 다시 한번 RF에 있지. 아이씨 안 보여. 라는 엄마와 저의 대화 속에서 오늘의 시크릿 정보 힌트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대표님은 눈치 채셨나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더욱더 요즘 시청자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대단하신 시청자분들 외에도 또 궁금해하신 분들 있으실 테니까요. 네, 관련 시크릿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대표님만의 어떤 힌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거 바로 넘겼는데요. 네. 네, 시크릿 종목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노란 톡방에서 공개가 되었을 겁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3333, 참여코드 번호 3333 입력하고 들어가시면요. 시크릿 종목 공개 더불어
종목보다 중요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대표님께서 짚어주시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전략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표님 다시 만나볼게요. 네. 아까 이제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산이 또 그쪽 코로나에 투입됐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제 통신 쪽으로 많이 많은 자산이 투입이 되지 못했어요. 투자가 못 됐는데 내년에는 사실 이제 투자가 올해 연말부터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위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어요. 사실은 뭐 이 차트보다도 이 회사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자산도 굉장히 좀 최근에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일단은 무방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그 시크릿 종목에 관련된 차트 분석과 더불어 노란톡방 들어오면 자세하게 알려주겠다라고 또 노란톡방에 대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3333, 참여코드 번호 3333 입력하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네, 앵커님, 대표님 그래도 저는 시크릿 종목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이미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종목뿐만이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그 전략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무료 교육 링크도 함께 공유가 되는데요.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그 종목 분석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이 기회들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뭐 오늘 좋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제가 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여러분들 사실 옛날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 종목 다시 수익 잡으려다가 이제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컨텐츠 관련돼서 많이 드렸죠. 그리고 그 종목이 지난주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리고 향후 어떻게 전략 대응 제가 뭐 항공주도 사실 잘 올라가다가 빠졌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AS는 제가 좀 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넷플릭스 그쵸? 그 자동차, 그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는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컨텐츠 관련 종목들. 그래서 제가 왜 이 컨텐츠가 강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넷플릭스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넷플릭스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막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아이고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한국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자본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미국의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대 자본이죠. 자본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그 매출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이득 얻는 게 없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컨텐츠가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계약을 맺을 때도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맺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위드 코로나에 사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컨텐츠가 조금 꺾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이브도 빠지다가 결국은 5일선을 지켰습니다. 지켰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정고점에서 딱 여기 있죠. 그래서 과연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과연 하이브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그 공연하는 부분은 사실 뭐 엔터의 영역이고요. 그렇죠? 엔터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관건이죠. 그것의 시험대가 어쨌든 하이브도 오늘 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5선은 지켜줬고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는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죠. JYP.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 종목 많이 봤습니다. 그죠? 예, 예,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보통 이게 스윙을 통해서 보통 1주, 2주면은 수익을 줘요. 그러면 또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장대 양봉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과연 엔터, 물론 연말에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앵커님도 예, 놀자주가 참 잘 갔다. 그렇죠? 공연도 어떻게 보면 놀자의 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공연 보서 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엔터의 영역인데 과연 이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을 설명 못 드리고 그냥 살짝 그렇죠? 예, 살짝 여러분들한테 플랫폼에서 잠깐 노출만 시켰습니다. 오히려 노출만 시킨 게 오히려 더 주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박진영 지금 뭐 대표죠. 그분이 자기의 지분을 매각을 했죠. 매각을 했는데 그 두나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비트코인 또는 블록체인 관련 업체에다가 지분을 인도하고 그렇죠? 과연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과연 현금이 필요해서 했을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래서 한번 주가가 좀 빠졌었죠.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뭐 SM이라든지 하이브가 이렇게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엔터를 넘어선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는데 과연 JYP도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것이 의문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기대감이죠. 그리고 관련된 또 어떤 상장되어 있는 상장에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사실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뭐 사실 저희가 수익도 많이 냈어요. 이 종목 통해서 수익도 많이 냈지만 아직 5일선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그렇죠. 이 밑을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미 수익은 많이 났습니다만 수익은 많이 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10% 내외의 수익이었다면 벌써 뭐 10%, 20% 이상의 수익이겠죠. 그렇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그죠? 하이브처럼 여기에 딜레마가 이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인들은 아직도 그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AS 차원에서 또 이 종목을 또 왜냐 오늘 또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굉장히 상승률 좋았고 24%.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평선이 다 모였죠. 그리고 다른 컨텐츠 종목이 갈 때 앞에 이렇게 중에서 투자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길다란 커다란 음봉이 이름이 키다리 스튜디오다 보니까 음봉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래서는 잘 못 가죠. 그래서 좀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컨텐츠 종목이 갈 때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나름 이제 골드크로스가 좀 나왔죠. 그래서 눌림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마침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별도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수익을 잡아내신 분들 잘 잡아내셨는데 보니까 항상 그래요. 그래서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게 또 이걸 못 잡아내신 분들은 오늘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을 잘 지키는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저쪽에서도 그렇죠. 일단은 한 번은 정리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름이 키다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크게 올라갔다 크게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컨텐츠라든지 또는 굉장히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들 오늘 좀 많이 약세입니다. 대신에 못 갔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지지선을 잘 지키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일단은 5일선은 일단 한번 빠졌습니다. 이때는 사실 한번 정리해 주는 게 맞았었는데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찰실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그렇죠? 저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두산중공업 또는 HM 이 두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두산중공업 물론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해서 뭐 160% 사실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뭐 100% 이상 수익 잡아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실제로도.
그랬던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세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 이렇게 질문 주시다 보니까 뭐 제가 이 종목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18,000원대까지 좀 빠졌었어요.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세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정책 테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은근히 제가 조금 약간 좀 띄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랬는데 원자력이 생각보다 그렇죠? 실제로 약간은 이게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조 원의 그 원자력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대 항봉. 그래서 이제 25,000원이 사실은 이게 넘기가 굉장히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거의 뭐 3개월, 4개월 만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졌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 타임 또는 매도 타임 준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고, 그리고 좀 물리셨던 분들은 또 오늘 어느 정도 짐은 조금 하시름 덜어놨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추세는 이제 5일선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살아있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쉬어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산중공업 역시 좋은 종목들은 매수 타임, 매도 타임 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많이 권해드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보면은 그렇죠. 오늘 뭐 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네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왔는데 외인들이 사실은 뭐 공매도도 많이 사실은 외인들이 좀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많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시크릿 종목이 5G 그렇죠? 5G 종목인데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인 종목이 KMW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89,000원 거의 9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거의 뭐 1년째 지금 1년째입니다. 1년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 질문이 많을 수밖에요. 시름이 깊고 질문이 많을 수밖에. 그래서 저희 같이 하신 분들도 사실 이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진짜 이 종목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관심을 가질 때다.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좀 무섭죠. 이 종목 때문에 죽겠다. 그렇죠? 지금 오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서 거의 53.52%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빠진 종목이죠. 그렇지만 오늘 시크릿 종목도 그렇고 사실 뭐 KMW를 드릴까 하다가 둘 중에 선택을 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공개를 해드리고요. 뭐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2.97% 그렇죠? 이게 바닥 이게 워낙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미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10%, 15% 이상 되는 이제 상승률인데 저거에 비하면 워낙 이렇게 좀 미미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특징은 종목들이 굉장히 낙폭 과대주들이 잘 올라오는 아까 조선도 말씀드렸고요. 조선업도 말씀드렸고 진짜 이 종목들은 쳐다보지 말아야 돼. 막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왜? 그렇죠? 화장품. 위드 코로나에서 화장품 종목들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G 사실은 오늘 뭐 통신장애도 많이 겪으셨는데요. 이런 거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많은 분야에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마침 또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그냥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KMW 이 종목과 더불어서 이 시크릿 종목 같이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모방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오히려 기대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요. 오늘 시크릿 종목도 그 기대 더해봅니다. 제가 그 힌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거기선만 RFH, IC 안 보여. RFH, IC 안 보여. 여기서 5개의 영어 이니셜을 여러분이 찾으면 시크릿 종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할 수 있죠.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3333, 참여코드 번호 3333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요. 네, 종목뿐만이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 수 있고요. 또 아까 지난주 히든 종목, 시크릿 종목이었던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차익 실현 놓치신 분들 2차 대응 전략도 노란 톡방에서 세세하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